갑자기 누가 뒤에 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떤 느낌이세요? 분이 확 나쁜데요. 그러니까 저는 네. 가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냥 말하지 않고 잡고 저를 이렇게 밀고 가시는 미는 거죠. 거죠. 오 진짜? 직업이긴 하지만 너무 본심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런 걸 보면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반했습니다. 진짜 저는 이런 분들이 사회를 바꾼다고 생각을 해요. 노래 못하죠? 제 앨범 미안. 안 들으셨어요? 그 양자역학 기반의 곡을 저 오늘 좀 일찍 먼저 가봐도 될까요? 이제 슬슬 개소리가 나오길 때가 돼서 우리나라의 어떤 베리어 프리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 베리어 프리라는 단어 자체를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거는 제가 위라클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너무나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저도 사실은 허리를 예전에 좀 크게 다쳤었거든요. 그 어르신들 보면은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도로에서 이렇게 타고 가시는 걸 보면서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제가 그걸 알게 됐어.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잖아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아파요. 반면에 자동차 길은 그나마 좀 평탄하게 맞아요. 닦여 있어가지고 잘돼 있으니까. 몸이 다치고 나서 내가 못 보던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예전 같은 경우는 편의상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과거 건축물은 이게 문지방이 필요했습니다. 짓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됐거든요. 최근에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집이었거든요. 신혼집에서 가장 큰 이슈는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문지방이 지금 대부분 없어졌는데 맞아. 화장실은 있어요. 그리고 문이 좁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쵸. 제가 보는 거의 99.9% 아니 사실 100%다 그렇게 생겼어요. 다 그렇게 되죠. 맞아.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좀 어렵죠. 예. 사실은 이런 물리적인 장벽도 있는데 그 마음속에 장벽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미라클 영상을 보고 느꼈던 게 박이님께서 그때 하루 프로젝트로 이제 버스를 타셨는데 오스트리아에서는 그게 너무 선진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휠체어로 다니기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비엔나 같은 경우도 10년 전부터 네. 대부분 형태로 이제 보행자가 좀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많이 공사를 했습니다. Dankeschön. Yeah, can you help me? Yes. Yeah. Thank you. Thank you. Dankeschön. Dankeschön.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니까 좀 마음속의 장벽도 제거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시민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되게 진지해지잖아요.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내가 영상에 자주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사람들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휠체어 탄 제가 먼저 변했고 제 가족이 변하고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경험을 하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좀 휠체어 타신 분들이 내 주변에 없는 경우들도 꽤 있으니까 저 미라클도 이제 제 3자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게끔 많이 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박이랑 같이 가고 있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좋은 데가 있는데 박이님이 오시긴 좀 힘들겠더라고요. 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오늘도 저랑 그냥 한번 보셨을 뿐인데 화장실도 좀 뭔가 장애인 화장실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대화하지 않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딱 생각을 느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경험을 해도 이제 되게 나중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만 변화시키고 이걸 넘어서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는 이제 내가 직접 만나지 않아 본 사람들과 변화를 하는 거니까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마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해서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나 가족들도 이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기다려 주길 바라는 것들을 옹호하고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이나 어머님을 만나 뵈면은 항상 미안해 하시거나 이걸로 인해서 누구한테 오히려 위축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동일하게 똑같은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분들도 박예님처럼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하게 내 역할과 나의 그 충분한 권리를 그런 것들을 눈치 보지 않고 누려야겠다라는 것들을 많이들 느끼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도전이죠. 그런 도전들도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게 조금 저희 이 배려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특별한 상황 배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서 들어가는 거
그런 느낌인 거예요. 모든 게 줄 서는 것과 휠체어가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그냥.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아니어도 계단으로 갈 수 있잖아요. 차선책 있잖아요. 휠체어를 탄 제가요, 만약에 층간에 이동하려면 엘리베이터 말고는 차선책이 없어요. 남들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탑승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떤 배려와 양보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탑승하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 매너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그쵸, 저는 이게 그쵸. 바뀔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우선권을 받는 게 맞고. 그러니까 우리 막 어린 애랑 같이 막 걸어가면 손잡고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얘야, 너가 다리가 짧기 때문에 내가 같이 천천히 가주는 거야 라고 하실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느리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냥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 그렇죠. 그냥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날이 항상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하기만은 않잖아요. 이런 날씨의 제약을 휠체어를 타시다 보면서 좀 느끼시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우산을 하나 들고 휠체어를 민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와. 옆으로 가거든요. 우산을 자 한손 밀면서 자 벌써 지쳤어. 그래도 한 손 쓰는데 어떻게든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내가 당신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동 휠체어를 좀 한번 경험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발전을 많이 했더라고요. 일어서서 이제 높은 곳에 있는 걸 가져야 될 경우 있잖아요. 요걸 위해서 이게 세워지는 전동 휠체어도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모듈을 달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앞에 모듈을 딱 체결을 하면은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약간 진짜 이동형 모빌리티가 돼가지고 꽤 장거리를 갈 수가 있대요. 미니 전기차 같은 그쵸, 그쵸. 전기 오토바이 같은 전기 느낌으로. 오토바이 느낌. 그래서 이걸 보니까 와,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구나.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걸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2018년도부터 SK 행복나눔재단이랑 그리고 토도웍스라는 이제 휠체어 그리고 전동 키트 제작하는 업체랑 같이 이제 휠체어 사용 아동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휠체어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수동으로 하고 거동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저희가 전동 키트라고 해서 이제 이동 보조 기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퀴에 설치해서 이 조이스틱으로 본인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원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수동 휠체어를 약간 전동 휠체어로 좀 변환해주는 그런 맞습니다. 모듈인 거죠. 네. 전동 휠체어는 차에 실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무거워서? 접히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요 기술은 차에 실는데도 문제가 없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술.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좀 어린 아이들에게 좀 국한되는 건가요? 아니면 6세부터 18세 이제 휠체어가 필요한 친구들이면 장애 등급이나 가정 형편에 이런 거 상관없이 구애받지 않고 네, 모두 지원해주고 있고 이 휠체어가 이 친구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다리와도 같은 그쵸. 물건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저희 기업 차원에서는 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했고 지금 2018년부터 지금까지 3,500명 정도 오, 저희들이 엄청 지원해주고 많구나. 사실 아직도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좀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가려고 하고요. 사실 이 기준을 세우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장애 등급 판정에 대한 서류나 가정 형편에 대한 서류나 이런 것들을 떼서 제출해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님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서 맞아요. 필요한 친구들이면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신 분들을 이제 도우려고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길 가다가 공경에 처하는 사람은 장애인들만 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치. 누구나 다 공경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장애가 없다고 해서 도와주지 못한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질문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아, 내가 먼저 가서 도와줄까요? 하는 게 혹시 이 사람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가서 실례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했을 때 네, 도와주세요 하면 그 도와주는 방법을
익히고 안전하게 도와주면 되고 그렇죠. 만약에 저 괜찮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냥 쿨하게 퇴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도와드릴까요 했는데 이분이 막 표정이 일그러지고 마음이 안 좋아진다. 그럼 사실 거기는 저희 영역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장애와 비장애를 떠난 우리 그쵸, 다른 그쵸, 영역인 그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공경에 처하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많이 좀 잠깐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안 도와주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맞아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도와드릴까요 하지 않고 본인이 무턱대고 도와주는 거. 그거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거는 신뢰입니다. 신뢰. 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한번 예. 한번 일어봐. 예. 지금 이게 카메라 잡히나요? 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누가 뒤에 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가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냥 말하지 않고 잡고 저를 이렇게 밀고 가시는 거죠. 오 진짜? 이거 너무했다. 이거 어떻게 폭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제 이게 당연히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되게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런 턱만 있어도요. 갑자기 어디서 밀면 앞으로 그 또 턱에서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윤님이랑 불후의 명곡에 나가셔서 노래 부르는 것도 봤거든요. 연습을 좀 했고요.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해서 그냥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인싸들이 또 노래도 잘하잖아요. 노래 못하죠? 저는 뭐 아니,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눈빛에서 저는 뭐 그다음 그 단어를 안 들으셔가지고 국밥이 아닌데 약간 그런. 제 앨범 미안해. 안 들으셨어요? 메시지 프롬 더 유니버스라고 그 양자역학 기반의 곡을 저 오늘 좀 일찍 먼저 가봐도 될까요? 이제 슬슬 개소리가 나오길 때가 돼서. 이동님은 그냥 자기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저희도 근데 또 피크닉 데이라고 해서 네. 오케스트라 공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5월 25일 날 이제 미사리에서 피크닉 데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휠체어 오케스트라 이제 음악 교육하는 친구들이 초연. 초연이야? 네, 완전 초연입니다. 지금 배운 그 모든 이 재능들을 뽐내는 시간입니다. 네, 거의 한 1,300명 정도 그런 큰 무대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초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대도 많이 하고 연습 있고, 많이 하고 있겠다. 네, 연습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저는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너무 좋은 게 이런 걸 이제 직업이긴 하지만 너무 본심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런 걸 보면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반했습니다. 진짜. 저는 이런 분들이 사회를 바꾼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다른 걸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 느껴지는 거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진짜. 내가 볼 때 약간의 그 영입의 어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이제 주고 계시잖아요. 좀 뭐 슬럼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으신가요? 흔히들 이제 번아웃이 온다고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제 재작년 말쯤에 욕창이 한번 생겼어요. 네. 제가 그날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11월 11일이었는데 처음으로 책 북콘서트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걸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샤워를 했는데 움직이는 곳마다 계속 피가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좌골 쪽에 이렇게 생겼는데 그 전까지는 근데 인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감각이 없으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엎드려서 1시간을 울었어요. 왜냐면 알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2달은 누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니까 그때 알았어요. 내가 앉아서 생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생활이었구나. 그때 되게 좌절할 뻔했는데 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또 일상의 감사를 찾게 된 것 같아요. 아플 때 원래 좀 슬럼프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일단은 그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있는데 내가 이걸 못 하잖아요. 스스로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한번 제가 기침이 심하게 돼가지고 안 멈추는 거예요, 기침이.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한 4시간 정도 기침이 안 나요. 그럼 그렇게 버티면서 촬영을 한 거야. 그가 처방이네. 그러다 이제 막 엄청 붓고 얼굴도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이틀마다 주사를 맞고 주말에는 링겔을 꽂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완전 무너진 시기가 왔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계속 기침을 또 하고 있어. 아프고 힘드실 때 옆에서도 함께 지켜봐줄 또
아름다우신 그분이 계시니까 네. 든든하시겠어요. 그냥 지금 같이 그냥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존재가 주는 힘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내가 뭔가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해나갈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죠. 그런 얘기 많이 나누시겠다. 그렇죠. 저는 굉장히 또 미래지향적이고 약간 N 성향이 엄청 강하거든요. 의외로 또 지은이는 S 성향이 강해가지고 없는 거를 있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상상을 받아주기 힘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런 걸 하면 저는 이게 만약에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어느 날 고백하더라고요. 오빠 사실 나는 만약에라는 말이 너무 힘들어. 만약에 다른 사람의 그런 성향을 내가 배려하지 못하고 말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전 사실 지은이를 통해서 처음 깨달았어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MBTI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전 ENFP입니다. ENFP? S신가요? 아니면 N이신가요? 친구들 얘기로는 ENFJ. ENFJ? 근데 이 MBTI 자체가 그 성격이 절대적이지 않아서 과학적이라고는 좀 어려워. 어쩐지 그래서 제가 N이라고 막 말하고 S라고 할 때 저건 과학적이지 않아. 약간 이런 눈빛이 좀 보였어요.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게 지은이가 S에서 요즘에 하면 N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영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 환경에 처하고 또 내가 누구랑 같이 어울리냐에 맞아요. 따라서 동화되는 성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 이야기들을 유쾌하게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까 이게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실 분들이 있다면 후원도 해주시고 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제가 지금 좀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많은 분들께 좀 소개할 수 있는 자리여서 너무 저 또한 너무 보람되고 기뻤고요. 내부에서 사회공헌을 하면은 좀 죄송한 게 사실 그런 칭찬이나 감사하다는 얘기를 저한테만 이제 하시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으로 이제 만들어진 일들을 제가 좀 대표로 그런 칭찬을 받으면 이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내부에 계신 분들께 좀 죄송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분들을 위해 다양한 것들을 또 지원하고 또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앞으로 저희도 더욱더 많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또 메인 호스트였던 궤도님께서 오늘 저희랑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자리였었죠? 네. 이제 찡남이 끝나는 거죠? 시즌2가. 그런가? 뭐 제가 없는데 뭐 혼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요. 궤도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모든 그 대외적인 방송 활동을 접고 본업이 이제 과학자로 매진하시기로 이제 큰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일단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 네, 지금 좀 박수 치고 계시니까 네, 아쉽지만 근데 하지만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네, 그래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불러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뭐야 이게? 뭐야. 사진으로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멋있다. 이거 뭐야 이게? 궤도는 구리와 텔레늄으로 만들어진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큐트하거든. 케이크도 눈 팠어요 이것도. 그러네. 찡남을 사랑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즐거웠고 또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이렇게 좋은 방송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고생하신 제작진분들, 출연진분들, 우리 부장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또 즐거운 과학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